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LA 엉클을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50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라져가는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점 제1부. 만일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신다면 레스토랑은 가능하면 배달 전문이나 투고 전문으로 오픈하세요. 이 영상 제1부와 제2부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 이미 매장을 닫았거나 또는 닫을 계획을 발표한 레스토랑 체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이러한 슬픈 상황은 굳이 비밀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돈이 부족해서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서 사람들이 외식이나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줄여야 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관련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3년 내내 레스토랑 산업은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특히 올해 3분기 내내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풀서비스 레스토랑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풀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말은 식당 내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지칭하여 풀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배달 전문이나 투고 전문 레스토랑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교통량 감소는 2024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체만이 아닙니다.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체인 레스토랑 중 일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레스토랑 중 일부의 규모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비즈와 와이캐슬과 같이 한때 업계의 거물이었던 체인점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법적 문제로 인해 성장이 방해받고 여러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어떤 곳은 체인점이 파산했고 코비드 이후의 상황에서 다시는 입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마지막 날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사랑받는 레스토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크리에이터로 부탁 말씀은 미국은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전국적인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어도 체인점이 많은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또 지역의 주거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자님이 모르는 레스토랑 체인점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의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여러 분석기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1. 부그 디 베포. 여러분, 부그 디 베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계 미국인 레스토랑 체인은 1993년 데뷔 이래 체인 레스토랑 업계에서 친숙한 이름이었고 2016년까지 미국과 영국 전역에 100개에 가까운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재산과 레스토랑 수가 천천히 감소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채를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4년 8월 부그 디 베포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체인점은 수십 명의 채권자에게 수천만 달러를 빚졌지만 회사의 자산은 5만 달러에 불과해 회복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파산과 함께 전국에 있는 18개 레스토랑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폐쇄를 더 많은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다른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식품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애플비즈. 어플리비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버거, 치킨, 파스타, 샐러드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하는 원스톱 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잘못되기 시작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어플리비즈는 레스토랑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체인점은 2023년을 성장의 해로 정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017년 이후로 오히려 약 300개의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코비드의 여파로 인해 음악 리브랜딩을 포함하여 브랜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는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오고도 매출을 하락하였고 지난 5월까지 최대 35개의 어플리비즈가 더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장기 성장 계획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체인 사업을 안정시키려 하고는 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3. 크리스톨. 아침 식사가 가능한 이 버거 체인점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거의 10년 동안 수익 감소에 시달렸습니다. 이 브랜드는 2022년 말까지 287개의 매장을 운영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브랜드는 고위 경영진의 변화와 감축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은 후 2020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든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상황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4. 파이5 피자. 파이5 피츠는 5분 이내에 식당 손님에게 신선한 파이를 공급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컨셉에 대한 시장의 틈새를 발견한 뷔페 피자 레스토랑인 피자 앤의 파생점입니다. 10년 전쯤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잘 되어가는 듯 파이5 피츠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기의 상승세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파이5 피츠는 매장의 3분의 1을 폐쇄했고 2023년 6월 말에는 매장이 27개로 줄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레스토랑은 2024년 6월에 캔자스시티의 마지막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5. 화이트캐슬. 화이트캐슬은 지난 몇 년 동안 직면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2024년에 마지막 숨을 거둘 것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에 화이트캐슬은 일리노이주에서 생체인식 식별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라는 형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일리노이주 지점의 관리자가 자신의 지문 데이터를 승인 없이 무단 수집했다며 해당 브랜드를 고소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거액의 벌금도 큰 타격을 가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체인점의 메뉴에는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에 더 중점을 둔 오늘날의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견뎌내기 힘들 것입니다. 6. 펜코스 멕시칸 뷔페. 향수를 자극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펜초스 멕시칸 뷔페로 가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호황을 누리던 식당입니다. 이 체인점이 남부와 남동부주에서 큰 사업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엘파소에서 태어난 이 브랜드는 오클라호마, 텍사스, 루이지애나에 집중된 50곳 이상의 매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1958년 탄생하고 수십 년 동안 전성기를 누린 이후로 상황은 쇠퇴했습니다. 21세기의 펜초스 멕시칸 뷔페의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도약하려고 하였지만 2024년 현재 텍사스의 발상지에서 운영 중인 펜초스 멕시칸 뷔페 매장은 2곳뿐입니다. 하나는 알링턴 지역에 있고 다른 하나는 포트워스 지역에 있습니다. 7. 보스턴 마켓. 보스턴 마켓의 몰락은 꽤나 장대한 일이었습니다. 한때 이 레스토랑은 전국에 1,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보스턴 마켓은 1985년에 설립된 후 10년 동안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급속한 확장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스턴 마켓이 국제적인 체인망을 구축하려고 시동을 걸었을 때 부채가 엔진의 성능을 저하시켰으며 결국 이 체인은 1998년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스턴 마켓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소송으로 인해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장 수도 줄었습니다. 한때는 레스토랑 체인 업계에서 지배적이었던 곳이었지만 아주 작은 규모로 변모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이 체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8. 피카딜리 카페테리아. 피카딜리 카페테리아가 1944년에 설립되었을 때 그것은 당시 고객들이 찾던 것을 정확히 대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사랑으로 만든 가정식 식사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 비결로 피카딜리 카페테리아는 12개 이상의 주에 생겨났고 한때는 특히 남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에 수백 개의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이 체인이 처음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이어갔지만 2012년에 레스토랑 수가 수백 개에서 약 80개로 줄어들면서 다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이 회사는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및 버지니아에서 2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 레드 롭스터. 표면적으로 보면 레드 롭스터는 제법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식 맛 좋고 먹을만 하던데 사회의 변화는 레드 랍스터도 견디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 체인점은 전국에 수백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산물을 제공하는 가장 눈에 띄는 체인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메뉴를 업데이트하고
최근에 새로운 크랩베스트 아이템을 공개하여 여전히 생산량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5월 이 체인점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1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전국의 레드 럽스터 레스토랑의 대대적인 폐쇄와 맞물려 27개 주에 걸쳐 거의 100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레드 럽스터가 파산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 루비 투스데이. 저는 사실 이 레스토랑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레스토랑 체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658개의 루비 투스데이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운영했으며 국내 및 해외 프랜차이즈는 각각 29개와 49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의 해외 매장으로는 캐나다, 칠레, 이집트, 엘살바도르, 괌, 온두라스, 홍콩, 인도, 쿠웨이트,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가 있습니다. 이 같은 거대한 공룡체인 레스토랑도 코비드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식품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를 입은 것은 소규모 사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브랜드 중 일부도 사람들이 식당에 나가서 식사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빠른 식사나 테이크아웃, 친화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루비 투스데이의 사업은 급락했고 많은 임시 휴업이 영구 폐쇄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2020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파산은 엄청난 물리적 매장 손실과 맞물렸습니다. 2019년에까지 루비 투스데이는 45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지만 파산 절차 이후 209개의 레스토랑만 남았습니다. 루비 투스데이는 사업 모델을 배달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신중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4년까지 계속되었고 레스토랑은 계속 문을 닫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구독자분들 중이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레스토랑 운영을 계획하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라져가는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점 제1부를 마칩니다. 제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셔서 업그레이드 되는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